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IoT 시스템 구현을 위한 소스 코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영상 마지막에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제가 IoT 컨트롤 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최종 결과가 지금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따 이 창을 만드는 과정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사용자가 정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요.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환영 메시지가 뜨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LED가 켜지고 다시 스위치를 껐습니다. 로그아웃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아웃 상태가 되면 이 기기가 제어가 되면 안 되겠죠. 로그아웃이 됐네요. 이때 LED 스위치를 눌러도 얘가 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이 로그인 과정을 제외하고는 헬프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IoT 빌더 헬프에 가시면 튜토리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명드리지 않는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물리적인 버튼을 추가해서 헤로도에 버튼을 추가해서 하드웨어를 직접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니까 제가 하드웨어 추가 부분은 생략을 할 거고요. 오늘의 중점은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내용 플러스 이 로그인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로그인 버튼을 설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작성하시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셔서 동작을 확인한 후에 실제 하드웨어에 업로드 했을 때 여러분이 IoT 컨트롤러 앱을 키는 순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 허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판넬까지 나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테우스를 실행하시고 View 플로우 차트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원하시는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폴더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회로도 또는 프로젝트 이름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LED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플로우 차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패밀리는 아두이노를 사용할 것이죠. 다만 컨트롤러를 아두이노 메가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컴파일러는 선택한 패밀리가 아두이노이기 때문에 비주얼 디자이너 포 아두이노가 되는 거고요. 다른 걸 선택했을 경우에는 STM32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아두이노 ABR을 선택한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서머리 나왔죠? 자, 피니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열렸습니다. 셋업 앤드 루프 앤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타이핑 방식으로 코딩을 하실 때 void setup, void loop 아두이노 ID에서 보여지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자, 먼저 스키매틱 캡처 도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튜토리얼에는 별도의 LED를 배치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에 있는 이 LED IO 13번에 있는 빌트인 LED를 휴대폰에서 IoT 컨트롤 앱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드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메가 2560 자체만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비주얼 디자이너로 먼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애의 속성, 핀 속성을 지정할 겁니다. 핀 모드 얘를 클릭하시고 그냥 드래그 하셔서 이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에 올라오시면 점이 보이시죠? 이때 손을 놓으시면 자동으로 결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핀을 설정할 겁니다. 이 핀은 몇 번, 3번. 그리고 얘는 뭡니까? LED가 켜지고 꺼져야 되니까 아웃풋이 되겠죠? 자,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비주얼 디자이너가 아니라 IoT를 구현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ESP8266. 자, 우리가 ESP8266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우스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콘과 메뉴 방식이 있는데 일단 화면상 잘 안 보일 수 있으시니까 제가 프로젝트 메뉴에 가서 Add 페리페럴을 선택하겠습니다. 페리페럴을 컨택하시고 이렇게 창이 열리면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IoT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버추얼 프론트 판넬 서버 ESP8266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Add.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트리가 하나 더 추가된 게 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바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Close. 핀 모드 CPU 확장된 트리를 잠깐 축소를 하겠습니다. ESP1 서버라고 되어 있죠. 예, 트리를 확장하면 여기에 릴로드, 로그인 뭐 해서 디버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이 wait for request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당겨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얹어 놓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IoT 버튼을 사용해서 얘를 제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통신이 ESP8266 와이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메가 260 혼자만 존재했던 회로도에 자동으로 이렇게 8266 5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동작을 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한데요. 즉, 이 회로를 동작시킬 때 여러분들은 제어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 또는 타블렛을 사용합니다. 그때 그 휴대폰이나 타블렛에 표시되는 크기와 그 안에 있는 버튼 또는 각종 정보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판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판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oT 소자가 필요한 거고요. 프로젝트에 IoT 컨트롤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VFP, 버추얼 프론트 판넬에서 LED를 온오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스위치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신 후에 Add 버튼을 눌러주세요. Add. 그러면 뭐 깜빡거리고 또에 하나 추가됐을 겁니다. 현재 제가 트리를 키워놨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클로즈를 하고요. 먼저 내려보면 이렇게 IoT 버튼이라고 하는 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약간 없었던 내용이에요. 얘가 추가되면서 자동으로 얘도 생성이 됐습니다. 얘가 바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메인 컨트롤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휴대폰에 보여지는 그러한 화면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 IoT 컨트롤러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IoT 버튼 1. 얘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를 하셔서 이 정도에서 버튼을 놓습니다. 버튼을 놓으면 이 부분이 선택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화면 좌측에 이렇게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쭉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지오메트리와 컴피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쭉 내려보시면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라벨 텍스트.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라벨이 이 라벨 텍스트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얘를 제가 LED 한글로 스위치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LED 스위치까지 보이죠? 그런데 이걸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읽을 건데요.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먼저 이 페이지 세팅을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세요.
자, 여기 상태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판넬 세팅스를 클릭합니다. 창이 열렸죠? 우리가 제어할 IoT 디바이스들이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제어하기 위한 앱을 활성화시켰을 때 여기에 있는 페이지 타이틀을 보고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1, 2, 3이라고 하는 에어컨을 제어하는 게 있고 전등을 제어하는 게 따로 있고 온습도를 제어한다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제어할지 선택하기 위한 페이지 타이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 PROTUS 프로테우스 IoT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화면에 특별한 변화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시면 여기에 IoT 빌더 메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음영이 되어 있는 텍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뭐 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 동작을 했을 때 금방 저희가 입력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단 지정이 되었구나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LED 스위치 유비가 좀 헝하니까 뭐 심볼을 갖다 여러분의 로고를 일단 학교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회사 로고를 넣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텍스트를 하나 쳐보겠습니다. T자를 클릭하고 화면에 와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 컨텐츠 왼쪽 리스트에 프로퍼티스에 있는 컨텐츠에 있는 텍스트가 현재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SMART 스마트 홈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글자 크기는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박스들이 보이죠? 이렇게 점들이 얘를 마우스를 가져대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얘가 이렇게 당기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러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균형이 안 맞네요.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예. 이 버튼과 스위치가 LED 스위치랑 라벨이 너무 가까워서 제가 이 부분만 편집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프로퍼티 보시면 라벨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값을 제가 20으로 바꿔. 약간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기본적인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애가 화면에 나타난 내용인 거고요. 자, 코드. 메인 코드입니다. 자, 플로차트에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 IoT 버튼을 가지고 LED를 온오프하기 위함이니까 얘를 클릭하신 후 쭉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핀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셔서 컨트롤 C 또는 우클릭하셔서 카피하시면 됩니다. 자, 우클릭, 페이스트 또는 컨트롤 V를 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가져다가 화면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핀의 상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상태 설정할 겁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핀의 상태를 읽어야 돼요. 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얘가 하이냐 로우냐 13번 핀이 하이냐 로우냐 디지털 리드 선택하겠습니다. 디지털 리드 그리고 이 핀은 13번이에요. 13번. 그런데 이 동작을 하기 위한 이 변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선택이 안 되어 있죠.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 하나를 설정할 겁니다. 자, new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new 창이 열리면 stat state 본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본론이라고 하는 variable에 지정이 됩니다. 자, OK 그러면 이렇게 코딩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아규먼트 여기 있네요. 어사이먼트 아규먼트 블록을 가져옵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스테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논리 동작을 하나 stat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헉새 표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초록색으로. 자,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하나 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번에는 디지털 라이트. 몇 번 핀? 13번 핀. 그 다음에 로직 스테이트는 그냥 여러분 다 치실 필요 없이 S자만 누르시면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스테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태를 읽어서 LED를 킬 거냐 끌 거냐 하기 때문에 그때는 IoT 버튼 1 이 확장 틀을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Set Lamp라고 하는 애를 선택하셔서 쭉 드래그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 상태도 마찬가지로 S를 누르셔서 스테이트를 선택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회로적으로 동작을 구현하는 거고,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 컨트롤에서 이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한번 해보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컴파일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스마트 홈 LED 스위치라고 하는 그 부분의 판넬이 여러분 모니터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로딩 상태고요. 얘를 살짝 키우겠습니다.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버추얼 프론트 판넬인데 우리가 아까 페이지 타이틀을 줬던 내용이 여기 나타나죠. 그리고 LED 스위치를 누르면 테두리가 초록색이 되면서 여기 LED가 켜집니다. 누르면 얘가 꺼질 거예요. 얘도 테두리 꺼지고 얘도 꺼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후에 시스템을 연결해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할 때 여러분이 아닌 학생들 중에 다른 학생이 앱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하는 것을 차단해야겠죠.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지. 어떻게 할 거냐? 요 제어하기 위해서 로그인 버튼을 하나 사용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프로젝트 Add IoT Control 불러보겠습니다. 버튼을 제너릭이 아니라 모던으로 바꿀게요. 모던. 그래서 요 로그인 버튼 얘를 하나 추가합니다. Add Close. 자, 이 IoT 로그인 버튼, 이 로그인 버튼을 이렇게 가져다가 추가합니다. 조금 간격을 조절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좌우에 연결점이 표시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엔드 표시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 IoT 버튼은 패널에 추가를 또 해주셔야 돼요. 이 LED 스위치는 온오프인 거고 로그인을 하기 위한 스위치. IoT 로그인 버튼 있죠. 얘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기억하실 건 뭐냐면 로그인 버튼이 지금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퍼티스가 열렸어요.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1, 2, 3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네요. 지금 현재 제가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패스워드를 치세요 나오죠. 이 패스워드 이따 우리가 교체를 할 거지만 지금 현재는 PASSWORD 123입니다. 패스워드 123. 오케이. 로그인이 됐대요. LED 스위치를 눌러서
테두리가 화면에, 즉 스마트폰에 보이는 거고요. 얘는 시스템에서 켜지는 거잖아요. 아, 얘가 켜졌으니까 켜졌겠네를 유추할 수 있죠. 써볼까요? 로그 아웃 하겠습니다. 아, 로그인, 이제 로그아웃이 됐으니까 로그인을 해야만이 이 LED를 제어할 수 있겠죠. 이제, 자, 이번에는 이 메인 컨트롤에 있는 이 부분에 뭔가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VF 판넬에 로그인을 했을 때 패스워드를 주고요. OK를 하면 이 상태에 그냥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니까 조금 밋밋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일단 메인으로 갑니다. 자, 메인으로 가셨으면 요거를 약간 트리를 정리해 볼게요. 얘는 스위치, LED를 끄고 켜는 거고 요건 로그인 버튼이고요. 이 로그인 버튼 동작을 나타내주는 애를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뭐냐? Add, I, Add IoT Control 프로젝트에 있는 얘죠. Add IoT Control 얘를 누르셔서 여기 창이 열리면 버튼을 누르시고 끝까지 내려가셔서 텍스트 컨트롤을 찾으세요. 텍스트 컨트롤 예를 들으시고 자, 여기에 텍스트 로그인 됐습니다를 표시하시는 텍스트 로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dd close 텍스트 로그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트리를 확장합니다. 여기 인포라고 있어요. 인포를 이렇게 갖다 등록을 합니다. 자, 얘 속성창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열어서 이 부분에 메시지를 하나 주죠.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에 성공을 했다. 문자로 바꿀까요? 이렇게 로그인에 성공을 했고 스마트폰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약간 여기 정리 좀 해놓을게요. 자, 얘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메인 컨트롤 이동하세요. 메인 컨트롤로 보내놓고 여기 보시면 인포라고 있죠. 우리 아까 사용했던 인포입니다. 얘를 싹 드래그해서 화면을 가져오세요. 그런데 얘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 사이즈가 조절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왼쪽 편에 프로퍼티스가 떠요. 여기 보이죠? 자, 그러면 이때에 뭘 하실 거냐면 얘의 크기를 X, Y 좌표입니다. X, Y 좌표 그 다음에 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를 얼마로 잡으시냐면 150으로 잡으세요. 150 엔터 얘는 70 엔터 얘는 190 엔터 얘는 120 엔터 자, 위치가 잡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실행. 자, 판넬이 이제 떴고요. 자, 로그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로그인 됐다고 나와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감안하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이 자동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지. 로그인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문자 메시지가 떴어요. 환영합니다라고. 자, 그 이유는 얘를 클릭해 보면 지오메트리, 컨피그레이션 이 두 가지만 보이죠. 그래서 얘가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해야지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로그인 버튼과 무관하게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메인 컨트롤 가셔서 우클릭 그리고 패널 세팅. 자, 우리가 아까 페이지 타이틀을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건너뛰어도 되고요. 좌측에 보시면 Enable Access Control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체크 표시를 클릭해 주세요.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OK를 합니다. 특별한 변화가 안 보이죠? 하지만 얘를 눌러보면 여기에 아까 없었던 지오메트리 컨피그레이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거예요. 여기에 모드를 노멀에서 히든으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판넬을 뜰 거고요. 이때에 로그인 버튼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로그인 PASSWORD123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안녕합니다 라고 되어 나오죠. 로그아웃을 하면 사라질 겁니다. 사라졌죠?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살펴보면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LED 제어가 안 되겠죠. 로그인을 하면 환영의 메시지가 뜰 거고요. 로그인 됐다고 합니다. 이제 얘를 눌러보면 제어가 되겠죠. 자, 정지. 이제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패스워드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프로퍼티에 있는 패스워드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얘를 SMARTHOME 스마트홈 골뱅이 들어갑니다. 샵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휴대폰으로 제어를 할 때 제가 휴대폰 안 쓰는 휴대폰을 가지고 앱을 컨트롤하고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촬영하다 보니까 한 손으로 삼각대 없이 하다 보니까 골뱅이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스마트홈. 자, 이제 다시 실행. 그러면 확인할 것은 변경된 패스워드가 적용되는지 여기까지 확인하면 되겠죠? 좋네요. 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패스워드 PASSWORD123 기존의 패스워드를 출력했더니 어떻게 뜰까요? 패스워드를 안 맞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OK 하고 변경된 패스워드를 다시 여볼게요. SMARTHOME OK. 그러면 환영 메시지가 떠야겠죠.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LED 제어가 되겠죠. 꺼졌네요. 정지. 이제 소스 코드하고 VFP 판넬에서 동작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컴퓨터에 메가 2560과 리모스 D1이 탑재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연결하셔서 얘를 눌러서 업로드를 해야겠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앱과 먼저 연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과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시뮬레이션만 돌아가는 상태예요. 얘를 우리가 하나의 하드웨어로 생각한다고 하면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앱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제가 지금 카메라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휴대폰 카메라입니다. IoT 컨트롤 얘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려요. 아직까지는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시뮬레이션이 좀 있으면 앱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화면이 사라질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앱 왼쪽 상단 3선 아디다스 보이시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있는 디스커버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프로테우스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찾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떴네요. 바로 떴죠?
버추얼 프런트 판넬 해가지고 나왔네요. 프로테우스 IoT. 얘를 눌러볼까요? 자, 하면 잃어버렸다고 되죠? 그러고 나서 어디에 떴습니까? 여기에 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를 살짝 옮겨서 볼게요. 이제 외부에서 프로테우스 안에 있는 저 LED를 끄고 킨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해볼게요. 얘를 눌러요. 반응이 없죠? 자, LED 로그인 해야 돼요. S 어렵네요. M A R T H O M E 이동. 자, 그럼 메시지 뜰까요? 떴죠. 로그인 됐다고 떴어요. 이제 스위치 눌러볼게요. 떴죠. 다시 누르면 꺼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시스템에 다운로드하면 동작이 되겠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을 종료하고요. 앱을 종료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연결할 거예요. 하드웨어를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제가 다운로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시뮬레이션을 멈추시고 자, 프로젝트로 갑니다. 프로젝트에 가서 프로젝트 세팅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 프로그래머 얘를 선택하셔서 ESP8266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 인터페이스는 메가 2560. 자, 그러면 없었던 창이 나오죠? 이때 호스트 누르시면 여기에 ESP8266 지금 제가 이 영상 여기 보시면 얘를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파란색 불이 전멸을 하거나 대기 상태로 깜빡깜빡거려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지난번에 펌웨어 업데이트 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컴파일하고 업로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업로드 얘를 누르시면 이제 컴파일과 업로드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펌웨어 업로드 컴플리트 이 상태가 됐고요. 자, 이제 앱을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을 켜고 마찬가지 삼선을 눌러서 디스커버. 자, 그랬더니 여기 나오죠. 얘를 누르시면 아까와 똑같은 창이 열릴 거예요. 그렇죠? 아까 연결됐던 애가 누구예요? 아까는 시뮬레이션과 연결됐던 거고 지금은 화면에 보이는 이 보드와 연결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자, 로그인 됐어요. 자, 이제 LED 스위치를 누를 건데 이 누르면 어디가 켜지냐면 여기 제가 지금 펜으로 가리키는 요 LED 오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켜질 거예요. 그렇죠? 오프, 온. 얘만 봐도 온 됐는지 오프 됐는지 알 수 있죠? 오프 됐겠죠? 온 됐겠죠? 그렇죠? 자, 이제 끄고 켜놓을까요? 켜놓고 로그 아웃.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프로테우스에서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앱에서 표시되는 이런 화면까지 구성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 플로우 차트 구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속성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차근차근히 보시고 쫓아하시면 무리 없이 이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들의 옮기거나 카피하거나 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도움말이 있습니다. 헬프에 있는 비주얼 디자이너 헬프는 플로우 차트에 관한 설명인 거고요. 그 다음에 IoT 빌더는 이 IoT 버튼과 이 판넬을 어떻게 세팅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주얼 디자이너의 IoT 빌더나 또는 비주얼 디자이너 헬프를 먼저 보시고 난 후에 서머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정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IoT의 시스템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는 온도, 습도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영상을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많은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